네, 소개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는 길병원 심장내과 주로 심초음파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하경은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주제는 소개해 주신 것처럼 이제 FMD하고 RHI의 이스케믹 하트 디지즈에 있어서의 이제 임상적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이미 이제 앞서 연자분들께서 많이 얘기를 잘 해주셔서 내용이 많이 겹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양해 부탁드리고, 목차입니다. 이제 인트로덕션이고 FMD하고 리액티브 하이퍼레미아 인덱스의 이제 클리니컬 릴러번스 임플리케이션하고 메커니즘 등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한계점과 이제 퓨처 퍼스펙티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앞서서 많이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엔도셀리아 디스펑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세로스클레로시스에 있어서 키 얼리 마커가 되겠고, 오버트 아세로스클레로시스 이제 프리시드하게 진행을 하기 때문에 카디오바스큘라 디지즈 이벤트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해서, 앞서서 강조해 주신 것처럼 엔도셀리아 디스펑션을 잘 평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이제 넌 인베이시브한 툴 두 가지 FMD와 그리고 RHI에 대해서 주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제 이 내용도 앞서서 잘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FMD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브라키얼 아테리, 이제 컨듀잇 아테리의 이제 딜라테이션을 측정하는 이제 방법이 되겠고, RHI 같은 경우에 이제 손가락 그 핑거 팁에서 이제 마이크로 바스큘라의 이제 리스판스를 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코로나리 디지즈 같은 이제 이스케믹 하트 디지즈를 평가하는데 이런 방법이 사용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에비던스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브라키얼 아테리 딜라테이션, 이제 리액티브 하이퍼레미아에 대한 이제 반응과 그리고 코로나리 아테리에 이제 아세틸콜린을 인젝했을 때의 반응을 상관관계를 이제 확인한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제 R 값이 굉장히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이 두 가지 검사가 이제 적어도 부분적으로 상관관계가 있겠다. 그래서 코로나리 아테리 이제 엔도셀리얼 펑션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이런 페리페럴 아테리의 기능을 평가하는 것이 그래도 의미가 있겠다 해서 시작된 검사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플로우 메디에이트 딜라테이션입니다. 그래서 앞서서 잘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상완 동맥에 주로 초음파를 대고 이제 커플을 그 상완동의 아래쪽에다가 감아서 이제 오클루전을 시킨 다음에 이제 딜라테이션이 되면서 시어 스트레스가 생기면서 이제 바소 딜라테이션 정도를 측정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딜라테이션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를 측정하는 방법이 되겠고, 이것을 통해서 이제 그 엔도셀리얼 펑션을 잘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슬라이드 메커니즘이고 역시 앞에서 많이 잘 보여주셨던 내용입니다. 처음에 이제 혈관 어클루전 시켰다가 풀면 이제 블러드 플로우가 갑자기 많이 발생하면서 시어 스트레스가 생기고, 이게 이제 트리거해서 NO가 발생을 하고 NO가 합성이 되면서 NO가 이제 바스큘라의 스무스 머슬을 릴렉세이션 시켜서 그 바스큘라가 딜라테이션 되는 이제 원리 메커니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상적인 경우에는 딜라테이션이 잘 되겠지만 엔도셀리얼 펑션이 떨어진 경우에는 딜라테이션이 잘 되지 않아서 이런 경우에 이제 엔도셀리얼 디스펑션이 있다 평가하는 그런 측정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FMD가 임상적으로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여러 가지 연구들이 많이 나와 있고, 이제 몇 가지 연구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03년에 나왔던 이제 연구고, 그 FMD 값이 낮은 값이 될수록 그 값이 이제 이스케믹 하트 디지즈 페이션트에 있어서 그 카디오바스큘리티가 높다, 이런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기본적인 이제 연구 결과가 되겠고, 특히 이제 그 FMD 값이 5% 미만인 경우에 굉장히 카디오바스큘라의 리스크가 높다라고 간주할 수 있겠다라는 결론을 낸 연구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 결과들을 통해서 이스케믹 하트 디지즈 환자에 있어서 메이저 어드버스 카디오바스큘라 이벤트를 예측하는 지표로서 FMD가 잘 사용될 수 있겠다라는 이제 논문이 되겠고, 또 하나의 연구로는 이제
퍼퓰레이션 베이스드 스터디이고 메사 코호트를 기반으로 한 헬시 어덜트를 대상으로 한 연구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FMD와 퓨처 CV 이벤트를 상관관계를 확인하는 연구를 시행을 하였고 이 오른쪽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FMD가 그 퓨처 CV 이벤트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인디펜던트하고 굉장히 시그니피컨트한 프리딕터, 카디오바스큘러 이벤트의 프리딕터이고 이전 연구에서 이제 허혈성 심질환 환자들을 대상으로 했다면 이번에는 심텀이 없는 헬시 어덜트에 있어서도 FMD가 이제 이런 예측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연구들을 통해서 메타 분석도 나와 있고, 그래서 14가지의 연구 결과를 이제 메타 분석하여서 결과를 이제 종합해서 보면 FMD 값이 1% 정도 증가할 때마다 CV 리스크가 13% 정도로 낮아진다라는 이런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연구에서 또 한 가지 이제 결론을 낸 것이 FMD 이런 값이 하이 리스크 파퓰레이션 환자에 있어서는 CVD 이벤트를 예측하는 이제 효과가 좋았지만 심텀이 없는 환자거나 아니면 로우 리스크 환자에서는 그 프리딕티브 밸류 값이 조금 평가가 제한이 됐다, 좀 애매하다 정도로 이제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리뷰들도 이제 보시면 내용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FMD 이제 임상적으로 실제로 어떻게 이용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에비던스들을 많이 갖고는 있지만 실제로 이제 컨시스턴트한 메소돌로지가 확립되지 않았고 그리고 스탠다이즈 가이드라인이 정립이 잘 되지 않은 상태여서 아직 임상적으로 적용하기는 무리가 있다. 그래서 임상 연구로는 많이 이런 측정 방법을 사용하고는 있지만 실제로 환자를 임상적으로 이제 진료하고 치료에 이제 이용을 할 때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제한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리액티브 하이퍼레미아 인덱스입니다. 이것도 앞에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엔도펫이라는 이런 손가락 끝에 양손 손가락 끝에 이제 장치를 이제 연결을 하고 마찬가지로 이제 커플을 감았다가 풀면서 이제 그 리액티브 하이퍼레미아 동안에 이제 펄스 웨이브의 앰플리튜드 정도를 확인하는 그런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값은 보통 이제 자연 로그화 시켜서 많이 수치를 이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오른쪽 그 그림에서 첫 번째는 이제 정상 환자 경우에 엔도셀리알 펑션을 평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커플을 감기 이전에 이제 이제 평평해져 있다가 이제 커플을 감았을 때 이제 앰플리튜드가 없어졌다가 다시 이제 커플을 풀었을 때 이제 리액티브 하이퍼레미아로 다시 앰플리튜드가 굉장히 시그널이 굉장히 이제 높아지는 게 이제 정상적인 결과인데 이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 코로나리 아테리 디지즈가 있는 엔도셀리아 디스펑션이 있는 환자 경우에 커플을 풀고 나서 이제 하이퍼레미아 될 경우에 이게 굉장히 시그널이 블런트 된 것을 이제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그림은 이게 이제 양쪽에 그 환자 한 사람 본인의 이제 시그널을 비교를 하는 겁니다. 커플을 감은 쪽과 감지 않은 쪽을 비교를 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코로나리 아테리 디지즈 환자의 커플을 감지 않은 그래서 비교해서 두 개의 측정값을 비교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공식을 계산해서 값을 구하게 되는 측정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FMD하고 RHI하고 서로 이제 상관관계를 비교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그래프를 보시는 것처럼 관계 어느 정도 이제 마디스트한 코릴레이션이 있다 정도로 결론이 나왔지만 완전히 아주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두 개의 이제 방법이 평가하는 엔도셀리알 펑션을 평가하는 혈관이 조금씩 이제 차이가 있기 때문인데요. RHI 같은 경우에는 주로 마이크로바스큘라의 이제 리스판스를 보는 방법이고 FMD는 이제 브라키얼 아테리 같은 컨듀잇 아테리를 평가하는 그런 바스큘라 베드가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마디스트한 코릴레이션을 보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RHI 같은 경우 이것도 역시 앞서서 잘 설명해 주신 내용인데요.
NO에 이제 파샬리하게 디펜던트합니다. 그래서 NO에 디펜던트할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이제 피지올로지 메커니즘에 의해서 RHI 같은 경우는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런 차이점이 있고, 또 FMD에 비해서 이제 오퍼레이트 디펜던스가 조금 이제 적다는 것이 즉 검사 방법의 이제 차이점이고 장점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RHI 같은 경우에서도 여러 이제 연구 결과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케믹 하트 디지즈를 진단받은 환자들에 있어서 이 RHI 밸류 값을 확인을 했을 때 값이 이제 낮을수록 카디오바스큘라 리스크가 높다라는 이제 예상되는 결과를 보여주는 연구 결과가 되겠고, 실제로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ROC 커브를 보시면 굉장히 이제 RHI 값을 통해서 카디오바스큘러 리스크를 잘 예측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UC가 0.83 정도 되고, 여기서 평가한 이제 RHI 스레시 홀드는 1.35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값을 통해서 코로나리 엔도셀리아 디스펑션이 있는 환자와 없는 환자를 잘 이제 디스크리미네이션 할 수 있었다라는 연구가 되겠습니다. 다음 연구는 이제 프랭이밍엄 하트 스터디에서 나온 그 스터디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카디오 메타볼릭 리스크 팩터가 이런 바스큘라 디스펑션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는 연구였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리그레션 어널리시스를 했을 때 여성의 경우에 이제 이런 시그널이 좀 높은 경향이 있었고, 그 반대로 이제 비만하거나 스모킹 을 하거나 당뇨나 이제 디스리피데미아 같은 리스크 팩터가 있을 경우에는 이 밸류 값이 낮아진다라는 경향을 보여주었고, 오른쪽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기본적으로 비만할수록 베이스라인 시그널이 높은 경향을 보이기는 하는데, 실제로 저희가 이제 검사를 해서 그 펫 레이쇼를 계산을 하면 값이 낮아진다라는 것을, 비만할수록 낮아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 결과에서 특히 오비시티 같은 리스크, 카디오바스큘라 리스크 팩터가 있을수록 마이크로바스큘라 디스펑션이 진행하는 경향이 높다라는 이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연구 결과였습니다. 다음 연구 같은 경우는 비슷하게 이제 코로나리 아테리 디지즈가 있는 환자와 없는 환자의 값을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여드린 연구 결과와 일치하게 RHI 값이 코로나리 아테리 디지즈가 있는 환자에서 훨씬 낮게 나오는 경향을 보였고, 특히 이 연구에서는 이제 특이하게 이전에 죄송합니다. 리스크 이제 스코어 단독과 그다음에 이 이제 RHI 값을 같이 혼합한 그 리스크 어세스를 두 가지 방법을 비교했을 때 이 RHI 값을 기존의 리스크 그 카디오바스큘라 리스크 스코어에다 더해서 했을 때 훨씬 더 이제 카디오바스큘라 리스크를 예측하는 정도가 높아졌다라는 이제 연구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그 리스크 스코어 리스크 이제 어세스먼트에 있어서 에디티브한 밸류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연구 결과들이 역시 이제 메타 분석이 나왔었고, 이 메타 분석에서도 이제 일관되게 RHI 값이 낮을수록 카디오바스큘라 리스크 팩터가 높거나 디지즈로 진행하는 경향이 높다, 이런 일관된 연구 결과를 보여줬고,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RHI 값이 낮아질수록 동반되는 카디오바스큘라 리스크 팩터의 개수가 이제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측 가능한 이제 결과를 보여주는 메타 분석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최근에 이제 국내에서 나온 연구인데요. 이거는 이제 신부전 환자를 대상으로 RHI의 값에 이제 임상적 의미를 평가했던 연구가 되겠습니다. 신부전 인롤된 신부전 환자는 이제 이젝션 프레션이 이제 레프와 혹은 페프와 상관없이 이제 모든 범위의 모든 스펙트럼의 이젝션 프레션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을 하였고, 신부전이 있는 환자에서 이제 올코즈 데스라든지
하트 페일리어 어드미션 같은 그런 클리니컬 이벤트가 얼마나 발생하는지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RHI 값이 이제 프로그노스틱 밸류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 연구 결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연구를 통해서는 RHI 값이 1.48 정도로 나왔고, 이 값으로 이제 심부전이 기존에 있었던 환자들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벤트를 발생하는 데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하는 이제 연구가 돼서 이스케믹 하트 디지즈를 포함한 이제 심부전 환자들에 있어서도 이제 임상적으로 사용 가능성을 시사하는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계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FMD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퍼레이터 디펜던시가 조금 더 심하게 되고, 그래서 측정하는 사람에 따라서 측정값이 달라진다라는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이제 팩터, 이제 커프 플레이스먼트, 이제 울트라사운드 세팅, 페이션트 프리퍼레이션, 그래서 환자가 공복인지 뭐 약물 복용했는지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중요하게도 이제 여러 가지 스터디를 통해서 아직까지 이제 표준화가 된 검사가 아니어서 임상적으로 활용하기에 제한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RHI 검사 같은 경우에는 FMD하고 비교해서는 이제 오퍼레이터 디펜던시가 조금 덜해서 이제 오토메이티드 디바이스 덕분에 그런 장점이 상대적으로 있기는 하지만,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이제 유니버셜하게 이제 RH 값의 컷오프 밸류가 아직까지는 이제 확실하게 정립되지 않은 상태이고, 여러 가지 NO 이제 뿐만 아니라 오토노믹 톤이나 카페인 드럭 같은 여러 가지 다른 요인에 있어서 역시 영향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가장 이제 비용이 굉장히 장비가 비싸서 굉장히 접근성이 어렵다라는 것이 제한점 중에 하나여서 역시 아직까지 임상적으로 혈액성 심질환에 있어서 이용하기에는 여러 가지 제한점들이 있는 검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런 두 가지 굉장히 넌 인베시브한 툴이고 굉장히 포텐셜이 있는 검사인데, 아직까지 조금 이제 진가가 완전히 이제 잘 밝혀지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앞으로 이제 향후 연구를 통해서 프로토콜 같은 것들이 이제 스탠다이제이션 되고, 그리고 여러 이제 라저 파퓰레이션을 통해서 이제 밸리데이션이 되고,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해결이 되면 좀 더 이용할 수 있고, 좀 더 잘, 지금보다 훨씬 더 임상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는 검사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FMD는 이제 컨듀잇 아테리 펑션을 평가하는 검사였고, RHI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바스큘러처의 엔도셀리얼 펑션을 평가하는 이제 넌 인베시브한 검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허혈성 심질환에서 아직까지는 이제 여러 가지 에비던스가 있지만, 여러 가지 제한점으로 아직까지 임상적으로는 잘 이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향후 연구를 통해서 그 이용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